SK온까지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자, 배터리 3사가 끝났고요. 배터리 기업들 뭐 아직 남은 기업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남은 애들 IR을 쭉 종합을 해보니까 아, 이런 게 있더라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좀 종합을 해보니까 나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나왔어요? 영업 손실이 크다, 캐즘이다, 그 다음에 적자가 11분기 연속 지속되고 있다. 아, 뭐 뻔히 알고 있던 얘기고 안 좋을 거 알고 있었고, 뭐 그런 거잖아요. SK 이노베이션 안에는 석유화학 분야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하고 그 다음에 SK온 배터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지금 이익치 전망치가 합쳐지는 건데 이익이 근데 보니까 석유화학이나 얘네들도 이익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SK온은 11분기 연속 적자고 적자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얘네가 미리 말씀드릴 건 SK ENS하고 지금 합병을 하게 되죠. 재무 개선을 위해서 그런 거고 배당금을 여기다 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재무 구조를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흑자 때까지 버텨가지고 그룹사 전사적으로 지금 SK온 살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거를 지금 주가로 하느냐, 장부 가치로 해야지, 북밸류로 PBR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장난하냐 그러는 거고요. SKENS가 비상장이니까 그렇지, SKENS가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SKENS 주주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야,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해? 저도 SK이노베이션 가족 중에 주주가 있습니다. 예, 저희 집에도 여기 보면은 SK이노베이션 뭐 그 저기 관련해 가지고 책도 오고 막 그래요. 예,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노이즈가 있을 수 있겠지만 펼쳐지고 나면은 재무 구조는 완성이 되고 그러면 조금 나아지긴 할 거다. 가격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측에서도 컨콜 때 얘기를 밝힌 게 SK 이노베이션하고 ENS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수평적 합병인 거죠. 합병을 하게 돼 버리면은 일단은 뭐 북밸류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냥 강행한다는 얘기 같아요. 북밸류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뭐 기대가 이런 비슷한 어딩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합병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시면서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 하나만 딱 보면은 일단은 뭐 어제 보니까 배터리 종목들이 다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어땠어요? 상승다운 상승도 없었고 하락 국면에서만 지금 질질 그냥 기어다니고 있던 상황이에요. 속된 말로. 근데 8월 1일 날 목요일날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랐고 특히나 이제 밑골이 달면서 거래량 실린 양봉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건 기술적으로 괜찮네 그런 거죠. 이 상승은 그럼 뭘까요? 근데 단순한 기술적 반등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너무 여기에 의미를 두거나 막 고무되거나 그러지 마세요. 사실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제 일부 정리했어야 되는 날이에요. 예, 다는 아니어도 다 팔긴 좀 아쉽잖아요. 한 30%에서 50%는 어제 급등 나온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해도 단기 투자에서는 괜찮았던 부분이고요. 물린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단기적 기술적 반등 측면 그리고 악재 일부 해소인데 어떤 악재냐? 실적의 불확실성에 대한 악재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된 거예요. 불안한 실적은 알고 있었는데 그 나오기 전까지는 그거 가지고 엄청 밀었잖아요. 근데 이제 발표가 거의 됐고 일부에 잦아들었던 그런 악재 해소 측면이 반영이 된 겁니다. 최근에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개인들이 트럼프 트레이드 장소에서 엄청 던졌습니다. 이건 제가 수급을 일일이 확인을 해드렸잖아요. 엄청 개인들이 던졌어요. 그리고 반등장에서 개인들이 지금 털고 나가는 추세예요.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개인들이 많이 털고 나가고 다시는 내가 배터리를 쳐다보지 않으리 그러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또 물리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대로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나왔죠. 뭐 13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뭐 근데 기업들이 실적 나올 때마다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하우스들에서 재밌어요. 저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게 전망이잖아요. 실적 전망을 못 맞춰요. 적자라 그랬는데 흑자 나왔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 맞추는데 예의상 목표가 하향 리포트, 홀드 리포트는 항상 써줍니다. 미덕인가 봐요 이게. 하우스들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참 이런 거 써주고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에코프로비엠 목표가 하락 리포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부터 엄청 밀었죠. 에코프로비엠 집중 공격했죠. 막 3%, 4%, 5%막 이렇게 밀리고 SK이노베이션 실적 발표 나온 뒤에 컵밭 또 안 좋아 그러면서 이제 밀리다가 갑자기 SK이노베이션이 플러스로 돌고 갑자기 애들이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이 이루어지고 오후 되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빠지니까 이쪽으로 수급 들어오면서 또 시소 장세가 펼쳐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SK이노베이션 실적 발표가 셀사 마지막이었잖아요. 어차피 안 좋을 거 알고 있었는데 이런 노출돼 있던 악재가 확정이 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막타잖아요 얘가. SK이노베이션 실적을 잠깐 보면은 안 좋았어요. 예, 영업 손실 났습니다. SK이노베이션 자체로 흑자가 날 거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했는데 적자가 났습니다. 이 적자 누가 만들었어요? SK온이 만든 겁니다. 예. 흑자 전환에 실패했어요. 매출은 능가했는데 적자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긴 했지만 흑자 전환에 실패했어요.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거죠. 그랬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나아지긴 했는데 흑자 전환에 실패한 게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석유 사업도 매출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정제 마진도 매출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화학 윤활유 사업, 석유 개발 사업 전부 다 영업이익 감소했고 화학 사업이 그러니까 죽을 썼다라는 얘기인 건데 적자는 안 났죠. 문제는 뭐예요? SK온의 배터리 사업입니다. 그럼 뭐예요? SK이노베이션은 SK온이 잘 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안 되면 주가가 내려가는 결국에 어쩔 수 없는 공생관계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SK온은 공장 가동률 하락, 헝가리 신규 공장 가동으로 인한 초기 비용,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수율 잡기 위해서 돈 들어갈 거고요. 그 영향에 영업 손실이 4,601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1,301억 원 또 줄어들었다. 대신 AMPC는 늘어났다. 미주 지역 판매량 회복에 힘입어서 전분기 385억 원에서 AMPC는 1,119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배터리 사업의 적자 규모는 지난 1분기보다 1,000억 원 이상 확대가 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도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 그놈의 하반기 얘기들을 엄청나게 합니다. 뭐가 있나 봐요. 하반기에는 고객사 신차 라인업 확대되고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던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는 고객사들 한마디로 뭐예요? 미국 쪽에서 나가는 GM이나 아니면 얘네는 뭐 포드도 있죠. 걔네들에서 나오는 신차들이 나오니까 거기가 더 팔리면 AMPC가 늘어날 거고 IRA는 계속 받는 보조금을 받는 차량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라인업이 확대되면 팔릴 건 늘어나는 거고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낮은 배터리 가격을 기반으로 오히려 이제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니까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을 하고 있다. 가동률도 하락을 했었는데 점차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인다. 또 하반기 타령을 하고 있네요. 예,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수율 잡고 있었는데 그것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을 했다. 지금 그래서 손익분기가 하반기 중에는 달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목표치를 제시한 거예요. 또 이제 액침냉각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액침냉각 신사업. 이게 뭐 이제 석유 기업들이 액침냉각 들어가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이제 좀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액침냉각인데 요것도 하겠다고 좀 고무적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이거는 요런 얘기 신사업 얘기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 고품질 기반 고인화점 달성 가능한 제품을 개발 중이다. 협업하고 그리고 추가 레퍼런스 확보하고 그래서 솔루션 패키지 형태의 공급을 검토 중이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또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열폭주 방지 화된 차단 기술 개발, 모듈 설계 분야에서 협업 통한 에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ESS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방면에서 지속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뭡니까? SK이노베이션은 하반기에는 배터리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수율 안정화, 원가 절감, 제품 다각화 등을 통해서 적자를 탈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어떤 느낌 드세요? 하반기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2분기에 셀 3사 지금 IR 끝났고요. 포스코 끝났고 에코 끝났는데 IR 모두 분위기도 표현도 물론 다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개선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절반 이상은 돼요. 그래서 좀 나아지고 있어요. 꾸준하게 전분기 대비해 갖고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더 존재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요 이제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개선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고 꾸준하게 이게 그리고 3개 분기 이상 분기별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뭐 LG엔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또 공통점 중요한 게 존재를 합니다. 뭐예요? 업황 개선 시기에 대해서 공통점으로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게 하반기예요.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늦 하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구체화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업황 개선 시기를 비슷하게 이야기한다는 게 뭐예요? 그때 정도에 맞춰놓은 이벤트 예컨대 이제 수주나 그 아까 고객사 얘기했잖아요. 고객사의 신차가 있으니까 그게 수주가 아니라 그냥 예정된 물량, 이벤트 물량들이잖아요. 생산 물량. 그게 늘어나는 게 이제 하반기에 예정된 것들이 많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참고로 이제 반도체 어제 말씀을 드릴 때 HBM도 사전에 고객이랑 계약을 토대로 공급 물량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워딩 자체는 고객사를 확보했다라는 뜻으로 보고선 삼성전자가 HBM 양산을 시작한다, 고객사를 확보했구나 이렇게 유출을 시장에서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수주를 받고 이미 제품 제작이 하는 데까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만들어야지 넣어가지고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움직여가지고 양산까지 시차가 있어가지고 이걸 기업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면 좋고 안 좋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반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얘기를 한다. 신차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대놓고 한다. 그러면 그 신차에 탑재되는 것들이 늘어나니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지금 공통적으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게 하반기고 늦 하반기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제 이것도 이제 못 들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배터리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반기나 늦 하반기, 즉 연말쯤이잖아요. 그때가 업황이 드라마틱하게 개선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착각하지 마세요. 뭐 연말 되면 좋아져 갖고 다 날아갈 거 아니라고요. 점진적인 개선이에요. 점진적인 개선. 지금보다 나아지고 이제 턴을 한다라는, 업황이 턴을 한다라는 그런 개선세. 그러면 업황과 주가의 상관관계만 딱 보면 돼요. 이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산업의 흐름인데 업황도 똑같아요. 회복을 하고 저점에서 확장을 하면서 쭉 좋아져. 이런 식으로 좋아져요. 이게 날아가요. 이게 지금 어디에? 반도체가 지금 이 턴을 해갖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럼 언젠가 정점을 찍겠죠?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겠죠. 이 정점이라는 건 캐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산업이 정말 고도화돼가지고 이 정점 찍고선 한 게 뭐예요? 이렇게 올라갔던 게 스마트폰. 정점 찍고 지금 회복이 안 되잖아요. 걔네들은 뭐가 나와도. 그냥 캐즘이 끝나고 플래그십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세컨폰 나오고 그 기간까지 다 지나고 나니까 요 사이에서는 이제 요 올라갈 땐 이렇게 울퉁불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울퉁불퉁하는데 결국에 이렇게 찍고 나서는 이렇게 또 울퉁불퉁하면서 내려오지만 이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멈춰 있죠.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후퇴 수축기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기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일단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럼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느냐? 아니라고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거죠. 이 그래프는 산업의 흐름이랑 경기순환주기 고려하는 겁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절대로 동일하게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정점에 있을 때는 주가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주가는 이미 빠져 있어요. 그래서 피크아웃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럼 선행을 하는데 얼마나?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선행하기도 하고, 이건 업종마다 종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에 오히려 주가는 빠져버려요. 피크아웃 얘기 나와요. 이미 내리막 걷고 있고 개인들만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투자하는 거하고 모르고 투자하는 건 정말 다릅니다. 반대로 업황이 바닥을 이렇게 찍은 게 확인이 되면, 자, 업황이 바닥을 찍은 게 확인되면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는 거죠. 요 동그라미가 있는 지역에서는 주가는 올라와 있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돼요? 미리 선반영돼 갖고 바닥을 찍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지지부진할 때 요렇게 주가는 이제 턴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이게 매끄러운 그래프긴 한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정신없죠. 이렇게 돌아가죠. 예,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사이에서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맞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그냥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반도체가 업황 개선 기대감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때 막 반도체 겨울이 끝나간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는 올라갔다가 조금 올라갔다 빠져버리고 막 그래갖고, 전 정확히 기억나요 그게. 왜냐면 제가 그때 삼성전자 5만 원일 때 괜찮다 그랬다가 저한테 쌍욕 날렸다니까요 사람들이. 야 배터리 얘기하지 너 왜 자꾸 그런 거 얘기하냐? 너 사짜야 막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요걸 보실 때 한번 그래프 보세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6월 이후에 본격적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6월에는 뭐예요? 실적이 이제 그 적자가 개선된다라는 게 확정이 됐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또 다른 게 붙었었죠. HBM 이슈나. 결론은 뭐예요? SK온까지 하반기 업황 개선 등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늦 하반기다 그러면은 12월에서 보수적으로 보면 내년 2월이에요. 거기를 타겟팅을 해서 보시는 건데, 본격적 시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죠. 사람 성향이. 나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가지고 100% 먹을 거야 라고 해갖고 몰빵을 하기 위해서 노리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거의. 예. 해갖고 뭐 좋은 가격을 잡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내 실력이 아니라 운인 거죠. 그러니까 물방 투자 노리기보다는 바닥 잡으려고 타이밍 잡다가 진짜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내가 본 가격이
내가 사고 싶었던 가격이 8,000원인데 진짜 8,000원이 오면 잘 못 사요. 일부를 사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몰빵을 못 해요. 봤더니 7,600원까지 내려가니까 살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튀어 올라가갖고 8,500원 가죠? 싼 가격인데도 8,500원에 못 사요. 왜? 나는 8,000원에 사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하다 10,000원 가요. 그러면 언제 이 사람이 사느냐? 14,000원에 삽니다. 그리고 14,000원에 사서 조금 올라가는 걸 보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또 물려요.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그러죠. 내가 주식만 안 했으면 내가 지금 행복할 텐데 이놈의 주식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맨날 술 먹고 있고 담배 피고 있고 열받고 막 그런다고. 에이 이놈의 주식 진짜 다시는 안 한다 그러면 손절치죠. 손절치니까 또 올라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 패턴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을 굳이 잡으려고 하지 말고 개선 시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접근을 하고 분할 매수하고 하락시 매수하고 그래도 평단가 낮고 많이 살 수 있어요. 천천히 해도. 이거 반등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고 털고 나오고 그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필 맞게 지금 맞는 타이밍이 11월에 미국 대선인데 물론 이제 이게 트럼프가 되면 좀 골 때려지긴 합니다. 9월 금리 인하 시기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대표적 수혜주가 또 배터리라고 얘기가 나오는 만큼 시기적 일치성도 기대를 해볼 만하긴 한데 이게 또 반대로 가면은 기대가 그만큼 실망도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변수가 커요. 지금 하필 11월입니다. 연말에 대통령 확정까지 있다 보니까 업황 뭐 회복이랑 수급에 개선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들이 꾸준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중한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게 좋습니다. 멘탈이 강해지는 게 좋고요. 그렇게 되려면 업황에 대한 확신이 좀 있고요.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소한 요 정도 그래프 정도는 머리에 항상 입력을 하고 계시라고 오늘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남들이 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그거 팔고 이거 사 손절해 이런 거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 말을 검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실 때 저도 검증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할 때 자신감이 있을 정도로 나 자신을 좀 키워가시는 그런 투자를 8월에를 하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사라 지금 몰빵 절대 아닙니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종목도 알아서 하시고 업황에 대해서 판단도 요 정도 해드렸으면 직접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